진도는 논어 진도는 14편인가요? 14편이 편 이름은 헌문. 헌이라고 하는 제자가 묻는 말을 처음 시작을 해서 헌문편이라고 이름을 적고 14번째 편입니다. 거기에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6장까지 한 거예요? 네, 6장인가 7장까지인가? 6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성독으로 헌문체 14부터 성독을 하고 그 다음에 7장 250쪽 진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크게 성독을 하겠습니다. 247쪽 헌문체 14라 시작. 헌문체 14라 헌이 문치한데 자활 방유도에 곡하며 방무도에 고기치아니라 급볼원육을 불행언이면 가임이니까 자활 가임이 나느이와 인주로 부지약해라 자활 차이해보면 부족이 사의해라 자활 방유도엔 위련 위행하고 방무도엔 위행 언존이니라 자활 유덕자는 피유언이언이와 유언자는 불필유덕이라 인자는 피유용이언이와 용자는 불필유인이라 남궁과리 문어공자왈 예는 선사하고 오는 항주대 구부득 기사언을 연우질근 궁가이 유천하이다 부자부답이러시니 남궁과리 술코를 자활 분자제라 약이니요 상덕제라 약이니요. 오늘은 7장 자활 군자의 불인자는 유의 구언이와 여기서 불자는 지압이 불자는 지압이 불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지압이라는 뜻과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인부 이런 그러니까 일꾼 이런 때도 이제 지압이 불자 쓰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문장의 끝에 어미로서 이제 뜻은 없지만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할 것인저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해석도 되고 그렇거니와 이런 해석도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러한 감탄적 그러한 어조사도 됩니다. 그래서 군자이면서 말일자는 뭐뭐이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러니까 인격 개념으로서의 군자이면서 어질지 못한 자는 있을 수 있거니와, 소인이면서, 그러니까 소인이면서 어진 자는 미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부정이에요. 있지 않다. 미유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뜻으로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안입을 자하고 다른 안일 밑자는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 이상은 없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미유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마지막에 해석을 해서 소인이면서 이런 얘기예요. 소인이면서 어진 자는 있지 않으니라. 그 절대로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강한 부정은 결코 없다. 그러니까 군자는 인격을 갖춘 사람인데, 군자가 혹시 뭐 급한 일을 하거나 할 때 약간 말하자면 할선을 해서 어지지 못할 경우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약간의 실수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소인이면서 어진 것을 실천하는, 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인격이 못된, 말하자면 군자의 반대 개념인 소인은 어질 경우는, 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도 사실은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왈, 애지란 사랑하는, 그 갈짓자는 그 대명사로 봐서 그를 사랑한다면, 한다라 하면, 란이란 말은 뭐뭐라 하면 이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능물노호와, 능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은 아니다. 그 다음에 노자는 이제 수고로울 노자니까요. 그러니까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고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에게 노력을 못하게, 수고를 안 끼치는 게 아니라 수고를 안 끼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끼치지 않을 수가 없다. 끼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끼칠 수가 없다. 수고를 끼칠 수가 없다. 물이 한 번 부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수고롭게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없는가, 이런. 수고롭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고를 끼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 충언이면, 언자는 이건 이제 어조사니까, 종결어미니까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이런 얘기가 늘 물회오와,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사람, 나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애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충성도 내가 충성하는 사람, 이란 능물회호와, 호화는 이제 말하자면 의문사, 부정의문을 통해서 긍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문문을 통해 의문문으로 말함으로써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을 하는 사람이란 깨우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깨우쳐주게 해야 된다. 깨우쳐. 이 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회, 깨우칠 회. 가르칠 교자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장도 요거 뭐 의미가 저거 하니까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명 여기서는 요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위명이라고 할 때 명은 여기서는 외교 일을 하는 외교의 명을 하는 것. 이렇게 위명, 하위자는 한다는 뜻이니까 명은 외교적인 문서를 만드는 뭐 이런 명령문을 만드는 거죠. 외교의 사령장이나 또는 외교의 문서를 만드는 것이죠. 위명은. 여기서 명은 목순명자인데 여기서는 왕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말하자면 사신으로 보내지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문서를 만드는 일 뭐 이런 것이 주가되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서를 함에 있어서 위명해. 여기서 네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비침이라고 하는 비침이라는 사람. 비침이 침자는 정성 들일 침자고 비는 도울 비자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도울비. 하여튼 그 비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초창지하고 우리가 초창기라고 할 때 처음 초자를 쓰면은 사실은 틀려요. 초창기에는 풀초자를 써서 어느 회사나 뭐가 초창기 어떻다 할 때는 풀초자를 썼어. 그래야 맞아요. 뭐 처음 초를 쓰는데 그거는 사실은 뜻은 통하는데 그래서 초창이라고 할 때는 처음 만들어낸다. 이런 초자는 여기서는 풀초자인데 풀이 나올 때 어설프게 보여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창자는 이제 뭐랄까 창조할 창자죠. 만들어낼 창. 그러니까 초창기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외교 문서기 때문에 어떤 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니까 외교 문서를 말하자면 초고를 만드는 거예요. 초고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비침이 초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세숙이라는 사람이 세숙은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육일이라는 사람인데 세숙은 그 대숙이라고 하는 큰 대자 대숙이라고 하는 그 춘추 시대 춘추를 진 대숙의 아들. 그래서 대숙이라는 사람을 그 세숙이라고 이제 하는 벼슬 이름.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육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직책은 세숙이에요. 세숙은 춘추를 지은 대숙을 의미하는 대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숙의 벼슬을 하는 육일이인데요. 육일이 토론을 하고 가지자는 뭐 대명사로 해도 되고 대명사로 봐도 되고 ing나 이런 걸로 봐서 어미로 봐서 말하자면 동명사로 봐도 되고 초창을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세숙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초고를 작성하는 것이
비침이 초고를 작성하면 그걸 토론하는 것이 이제 세수기예요. 토론해서 이것은 넣고 이것을 빼고 해야 될 것을 토론하는 것, 그 내용을 토론하는 것이 이제 하는 단계가 세수기 했어요. 그래서 세수기 토론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인 우, 행인 좌우.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벼슬의 이름이고, 그 벼슬하는 사람, 행인 벼슬을 하는 좌우인데, 좌우는 사실은 자예요. 이름은 공손휘라고, 거기 작은 주석에 두 번째 줄에 작은 주석을 보면 밑에 아랫부분에 끝에 부분에 공손휘라고, 좌우는 공손휘다 이렇게. 그래서 귀공자에다가 손자에다가 휘날릴 휘자 공손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인 좌우라고 하는 자를 가진 이름 공손, 성은 공손이고 이름은 휘예요. 그러니까 공손휘. 그 사람이 수식지하고, 우리가 수식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modifier라고 해가지고 수식하는, 이것은 어떤 무엇을 수식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꾸민다는 말이거든요. 수식은 꾸며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 문장을 다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장을 다듬는. 그러니까 외교 문서를 다듬는 사람이 이제 행인 벼슬을 하는 좌우가 그 문장을 다듬고, 그래서 갈지자는 그 이제 명이라고 하는 것을 대명사로 봐도 되고, 수식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동명사 어미로 봐도 된다라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행인 좌우가 외교 문서를 잘 다듬고, 이건 동리는 지역 이름이에요. 동리에 사는 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리는 지명이라고 했고, 자산은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리에 사는 자산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저걸 잘했던 모양이죠. 문장을 어떻게 하냐면 윤색 다듬고 말하자면 윤색을 다듬는다는 말은 윤색을 하니라. 근데 이 문장은 사실은 외교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예를 들으셔서 네 사람의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공자 말씀하죠. 이건 무슨 의도에서 쓰여진 거냐고 하면, 여기다 올렸느냐 하면은, 이건 외교 문서는 그만큼 신중하고 또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여러 사람의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여기에다가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외교 문서를 함에 있어서는 비침이 틀을 잡고, 틀 전체 얼기를 잡고, 그 다음에 세숙이 그 내용을 가지고 빠진 게 없는가 또는 뺄 건 없는가 토론을 하고, 토론이란 말은 지금 쓰는 말하고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행인 좌우가 그 이제 문장을 좀 이제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동리 자산이 완전히 매끄럽게 윤색을 하고 다듬는 그러한 작업을 하느니라, 이렇게 그러한 하나의 사실을 말씀했는데 그걸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 세 장을 읽고 우리 다음 연구 발표
조은영 무발표 시간 갖겠습니다. 자, 같이 성도로 읽겠습니다. 자왈 군자의 불임자는 유의 부원이와 시작. 자왈 군자의 불임자는 유의 부원이와 미호소인이 인자야니라. 잘애지란 능물로와 수원이란 능물해오와 잘이명의 비심이 조창지하고 세수기 도지하고 행인자고 수식지하고 독리자산이 윤색지하니라. 이 마지막 문장에는 초창, 토론, 수식, 윤색 이 단어 지금들이 다 쓰는 단어네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